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6번째 시간이에요. 선생님이 지금 처음에 한 5분 정도 찍었는데요.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소리를 스피커를 0으로 해놨어요.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찍고 있어요. 자, 오늘요,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요, 교과서 26쪽을 보세요. 26쪽. 잘 녹화되고 있는 거 맞겠죠? 자, 26쪽을 보세요. 거기에 화학반응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1단원에 중단원, 2단원을 오늘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 화학반응의 법칙, 화학반응에는요 3가지 법칙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선생님처럼 3개의 분류로 이렇게 해놓고 첫 번째, 질량보존 법칙 옆에 써주세요. 질량보존 법칙, 이게 첫 번째 법칙이고요. 우리가 오늘 배울 거고요. 두 번째 법칙은요, 일정 성분비 법칙, 옆에 법칙 써주세요. 일정 성분비 법칙, 요게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기체 반응 법칙이에요. 그것도 옆에 써주세요. 기체 반응 법칙. 이렇게 화학 반응은요, 3가지 법칙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 첫 번째 질량 보존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27쪽에 플래시 영상을 한번 같이 봅시다. 소리를. 자, 같이 보자. 122개의 블록으로 공룡을 만들어 봤어. 멋지지? 난 공룡을 만들었던 똑같은 블록 122개로 빌딩을 만들어 봤지. 자, 여러분. 종류와 개수가 같은 장난감 블록으로 한 친구는 공룡을 만들었고요. 한 친구는 빌딩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모습은 다르죠. 얘네 둘을 각각 질량을 측정해 봤을 때 질량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누가 대답해 볼까요? 현이 대답해 볼까요? 너무 쉬운 문제죠? 자, 답은요? 그렇죠. 질량의 차이가 없죠. 왜냐? 공룡과 빌딩이라는 모습은 다르지만 이걸 만들기 위해 사용했던 재료가 똑같잖아요. 같은 종류와 같은 개수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질량이 같겠죠. 자,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핵심 내용이에요. 자, 내 얼굴. 자, 27쪽이고요. 자, 종이가 한 장이 있는데요. 이 종이가 이대로의 이 한 장 전체의 질량과 이걸 선생님이 찢어서 그거의 질량을 측정했을 때 질량의 차이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모양만 달라졌을 뿐 질량의 차이가 없죠. 자, 그리고 유리컵이 있어요. 유리컵이 그대로 있을 때의 질량과 이게 깨졌어요. 깨진 모든 파편이 다 모아진 상태에서 그 질량과 질량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겠죠. 자, 근데 선생님 방금 예를 든 두 가지는요, 물리변화였어요. 그러니까 물리변화는 쉽게 생각이 들어요. 아, 질량 변화 없어요. 왜냐? 모양만 변했기 때문에. 자, 그럼 화학변화는요? 화학변화는 질량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화학변화도 잘 한번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서 단풍잎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얘가 단풍이 들었어요. 질량 변화 했을까요? 답은 아닙니다. 질량 변화 없어요. 자, 그리고요. 김치가 이제 사가서 김치가 씌어졌어요. 질량 변화 있을까요? 질량 변화 없습니다. 자, 물리 변화든 화학 변화든 모든 변화는요, 질량 변화가 없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왜 그런지, 진짜로 그런지 오늘 이제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 전과 후에 질량 변화가 없다는 법칙을 우리가 질량 보존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요, 필기를 좀 합시다. 필기는요, 어디에 하냐면요, 27쪽에 왼쪽에 공간이 많죠. 자, 여기 다 너네 필기할 곳이에요. 자, 1. 질량 보존 법칙 하고 요거를 쓰세요. 질량 보존 법칙이란 뭐냐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물의 전체 질량은 생성물의 질량과 같다. 반응물이 뭐고 생성물이 뭔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반응물은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 생성물은 반응 후에 새로 생겨난 물질, 이게 생성물이죠. 그러니까 반응물 전체의 질량과 생성물의 질량이 같대요. 이게 질량 보존 법칙입니다. 근데 질량 보존 법칙이 왜 성립할까요? 이것은요, 여기 선생님이 이유를 여기 써놓긴 했는데 요거는 공부를 한 후에 다시 한번 선생님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유는 이래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 원자의 종류와 개수의 변화가 없기 때문이에요. 일단 이렇게 써놓고요. 시간이 부족한 친구는 일시정지 해놓고 써놓으세요. 자, 그러면요. 여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풀어보면 질량 보존 법칙이 더 잘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여기 보자. 자, 구리와 산소가 반응해서 산화구리가 되는 화학 반응이 있어요.
이거 우리 화학 반응식 썼던 거 기억나죠?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자, 그런데 구리 160g과 산소 40g을 사용을 해서 이게 다 반응을 했어요. 그러면 산화구리는 몇 g이 만들어지는 게 정상일까요? 자, 힌트는요. 질량보존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모든 반응은. 자, 그러면 답이 얼마가 될까요? 그렇지. 누가 대답해 볼까? 규리야. 이거 답 뭐니? 그쵸, 답은요. 200g이 되겠죠. 왜냐? 구리와 산소 반응물 전체의 질량의 합과 생성물 전체의 질량은 같아야 되잖아요. 질량보존 법칙 성립하니까. 매우 잘했어요. 자, 그 다음 반응. 과산화수소가 68g 있고요. 이게 분해를 했어요. 물과 산소로 분해가 되었어요. 물이 36g, 산소가 몇 g 나올까요? 누가 대답해 볼까? 누가 대답해 볼까? 요셉이. 과산화수소가 68g이에요. 이게 이제 분해가 되는데요. 물이 36g 됐어요. 그러면 산소는요. 68에서 36을 빼면 되겠죠? 얼마예요? 24g. 산소는 24g 되겠죠? 선생님 계산 잘못했네요. 빼기가 안 되죠? 32g이죠? 맞니 얘들아? 그러네요. 자, 물이 36g, 산소가 32g 만들어지면 이게 이제 앞뒤가 같겠죠? 잘했어요. 그 다음에 질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생성되는 반응인데요. 자, 이 반응도 당연히 질량보존 법칙이 성립합니다. 주의야, 이거 몇 g일까요, 수소는? 수소와 질소의 질량이 합해져서 암모니아의 질량과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 또 계산이 안 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그렇지. 5g이죠? 자, 5g이면 더하기 해서 34가 되죠. 질량보존 법칙은 이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죠? 반응물의 질량의 합과 생성물의 질량의 합은 같다. 이렇게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질량보존 법칙입니다. 이미 끝났네요. 그럼 이제 이번 시간 끝이네요.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설명할 게 조금 더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반응물, 생성물, 질량이 보존이 된다는 거. 그게 바로 이제 질량보존 법칙인데요. 예외는 없어요. 모든 반응에는 다 질량보존 법칙이 성립해요. 그런데 그러면 더 이상 뭘 공부하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마치 겉보기에는 질량이 준 것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혹은 겉보기에는 질량이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그 전에 우리 교과서에요. 27쪽에 그림 1-7을 보세요. 자, 여기 보면요. 여기 화면 잘 안 보이니까 너희 교과서 보세요. 여기 보면요. 첫 번째 반응은요. 물을 응고시켰어요. 응고시켰다는 건 물을 얼렸다는 거지. 그 용기 그대로, 플라스틱 용기 그대로 원래 120g이었는데요. 얘를 응고시켰어요. 얼리고 나니까 몇 g이에요? 똑같이 120g이에요. 왜냐? 반응을 해도 질량은 보존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120g이고요. 두 번째 봅시다. 설탕을 용해시켰어요. 물에 설탕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190g이었어요. 자, 이제 다 녹였어요. 다 녹이고 보니까 190g이에요. 왜? 질량은 보존되기 때문에. 요거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일단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더 이상 뭘 공부한다는 거죠? 자, 바로 이 실험입니다. 28쪽에 실험이 있죠. 앙금 생성 반응이 있어요. 자, 너희들 앙금 생성 반응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언제 들어봤냐면요. 우리 2학년 때 앙금 생성 반응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어요. 우리 이거 수행평가도 봤었어요. 기억이 나는지 안 나는지 나겠죠, 당연히. 자, 이 앙금 생성 반응에서 질량 보존 법칙 실험하기예요. 이거를 영상을 볼 건데요. 영상 보기 전에 선생님이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자, 여기 봅시다. 자, 앙금 생성 반응이 왜 여기에 특별히 실험으로 나오냐면요. 너희들이 앙금이라는 거는 뭔가 가루처럼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없었던 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없었던 게 생겼기 때문에 질량이 증가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틀리거든요. 그래서 이 실험이 교과서에 나오는 거예요. 자,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요. 자, 보이지 얘들아? 자, 한쪽 용기에 탄산수소 나트륨 용액을 넣고요. 또
한쪽 용기에는 염화칼슘 수용액을 넣어요. 그래서 이거를 섞어요. 근데 섞기 전에요. 얘네를 다 같이 이렇게 저울에 놓고 질량을 측정을 해요. 얘네 다 통틀어서 질량이 얼마인지. 만약에 얘네가 통틀어서 100g이었다고 칩시다. 자, 그 다음에 얘를 여기다가 섞어요. 부어요. 부은 다음에 이 저울 위에 그대로 이제 올려놔요. 그럼 얘네 두 액체가 반응을 하면서 처음에 없었던 어떤 흰색 가루인 앙금이 생성이 돼요. 이 앙금이 생성이 되고 나면 얘네가 질량이 얼마일지를 또 측정을 해보는 거예요. 예측할 수 있겠죠? 앙금이 생겼지만 질량은 보존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앙금이 생성된 이후에 이 두 액체가 다 합쳐진 이후에도 질량이 얼마가 될까요? 똑같이 100g이 되겠죠. 요거 이해되나요? 이거 아까 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왜 있냐면요. 너희들이 흔히들 보통 생각했을 때 원래는 없었던 어떤 흰색 가루가 생겼기 때문에 저만큼 질량이 늘어났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반응 전후에 원자 종류와 개수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앙금이 생성됐다 하더라도 이거는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이 됩니다. 알겠죠? 자, 그거를 우리가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실험 영상을 한번 봅시다. 앙금을 생성하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반응 전과 반응 후 질량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0% 탄산 나트륨 수용액, 10% 염화칼슘 수용액, 유리병, 눈금 실린더, 전자저울, 실험복, 실험용 장갑, 보안경을 준비합니다. 한 유리병에는 10% 탄산 나트륨 수용액을 20ml 정도 넣고 나머지 유리병에는 10% 염화칼슘 수용액을 20ml 정도 넣은 다음 마개를 닫습니다. 전자저울에 0점을 맞춘 다음 탄산나트륨 수용액과 염화칼슘 수용액이 담긴 두 유리병을 전자저울에 모두 올려놓고 질량을 측정합니다. 반응 전 질량을 측정한 두 유리병을 바닥에 내려놓고 마개를 열어 두 수용액을 섞습니다. 이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관찰합니다. 섞인 수용액에 더 이상 변화가 없으면 마개를 닫은 두 유리병을 전자저울에 모두 올려놓고 질량을 다시 측정합니다. 탄산 나트륨 수용액과 염화칼슘 수용액을 섞으면 흰색 앙금이 생기면서 뿌옇게 흐려집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빨리 끊을게요. 자, 실험했죠? 실험하는 영상 봤죠? 자, 반응 전에 봤더니요. 반응하기 전에 두 개를 섞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반응하기 전에는 모든 이거의 반응물의 질량이 165.3g이었어요. 자, 그리고 얘네 둘을 섞었어요. 섞었더니 흰색 앙금이 생겼어요. 이 빈 용기와 함께 아까 처음과 똑같이 이 모든 용기를 질량을 측정했더니 똑같이 165.3g이 나왔어요. 그래서 질량 보존 법칙이 이렇게 증명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자, 아까 선생님이 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되는지는 조금 이따가 알려줄게요 했는데요. 자, 요거를 화면을 한번 봅시다. 흔들린다. 자, 이 화학식 보이나요? 이 화학식. 자, 이게 바로 방금 우리가 실험한 탄산 나트륨 수용액과 염화칼슘 수용액을 반응시켜서 이제 탄산칼슘이라는 이게 앙금이에요. 앙금이 생겼고 염화나트륨이라는 게 이제 생겼는데요. 요거는 반응물, 요거는 생성물이 되겠죠. 자, 여기서요 우리 화학 반응식 세우는 거 해봤잖아요. 자, 이거 좀 난이도가 있어요. 한번 봅시다. 자, 먼저 이 NA는 뭐냐면요, 나트륨이에요. 나트륨이 2개 있어요. 다른 데 NA 있어요? 반응물에? 여기밖에 없네요. 나트륨 2개 있어요. 자, 생성물에 봅시다. 나트륨이 1개 있죠? 그럼 이거 숫자 맞춰줘야 되니까 앞에 2를 붙여줘야 되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나트륨은 됐고요. 요거 그냥 한 번에 보세요. 요거는 탄산이에요. 탄산 봅시다. 탄산 CO3가 하나 있잖아요. 탄산. 여기도 탄산이 한 개가 있죠. 탄산 이제 개수 됐고요. 자, 그 다음에 CA 요거는 뭐냐면요. 칼슘이에요. 칼슘 한 개 있죠. 여기도 칼슘 한 개 있죠. 건드릴 필요 없네요. 자, Cl 이거 뭐냐면요. 염소 이온이에요. 염소 원자예요. 자, 염소가 원자가 두 개가 있죠. 염소 원자 두 개가 있고, 여기는요, 염소 원자가 원래는 하나였는데, 앞에 아까 나트륨 때문에 2를 붙이게 되면서 염소가 두 개가 되었죠. 그럼 염소 원자도 두 개 맞네요. 그럼 이제 화학식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자, 여기까지는 반응 전이죠. 그 다음 이 화살표 이후로는 반응 후가 돼요. 그죠? 자, 반응 전에 나트륨 몇 개였어요? 두 개였어요. 그 다음에 탄산 몇 개였어요? 한 개였어요. 그 다음에 칼슘 몇 개였어요? 칼슘 한 개였어요. 그리고 염소 몇 개였어요? 염소 두 개였어요. 그죠? 자, 반응 후에 봅시다. 반응 후에 어떻게 되었나? 반응 후에 나트륨 몇 개 됐어요? 두 개 되었죠? 탄산 몇 개 됐어요? 한 개죠? 그리고 칼슘 반응 후에 한 개. 그리고 염소 반응 후에 두 개가 되었어요. 요거 우리 화학 반응식 우리가 맞게 했는지 안 했는지 검사했던 것과 똑같은 과정이에요. 자, 여기서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 이런 거 다 원자잖아요. 물론 얘는 전체를 선생님이 그냥 계산하기 쉽게 한 번에 묶어버렸지만 어쨌든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의 종류 변화 있어요? 갑자기 없던 게 생겼거나 아니면 있었는데 여기 없다거나 그런 거 있어요? 없죠? 원자의 종류 변화 없어요. 그 다음에 원자의 숫자 봅시다. 개수. 변화 있어요? 변화 있어요? 다 변화 없죠?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네? 왜요?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자, 어떤 의미냐면요. 이게 실제 값은 아니에요. 선생님 그냥 예를 드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나트륨 한 개가 1g이라고 합시다. 나트륨 한 개가 1g. 원자 하나당 개의 그 질량이 있어요. 실제로 이렇지 않지만 원자는 실제로는 질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원자의 질량을 측정하는 단위가 따로 있어요. 뭐 그램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느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질량값이 아니에요. 하지만 선생님 지금 너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나트륨이 한 개에 1g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나트륨 두 개 있으니까 여기 나트륨 몇 g이에요? 2g이 되겠죠? 그리고 CO3가 뭐 탄산이 예를 들어서 뭐 0. 몇 g, 산소가 또 예를 들어서 0. 몇 g 뭐 이렇게 해서 CO3 하나가 예를 들어서 3g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칼슘이 하나가 예를 들어서 뭐 10g이라고 합시다. 염소 한 개가 예를 들어서 30g이라고 하자. 그럼 염소가 두 개죠. 그럼 염소는 총 60g이 되겠죠? 요걸 다 더하면 얼마가 돼요? 75g이 되죠? 요거 이해되니? 이게 반응 전에 얘네들의 질량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반응 후에도 이 종류와 개수가 변화가 없잖아요. 얘네 다 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75g이 되겠죠? 요거 이해되니 얘들아? 매우 중요한 거예요. 각각의 원자마다 자기의 질량이라는 게 있어요. 수소는 제일 가볍잖아요. 수소는 질량이 제일 작아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질량이 점점 커지는데요. 각각의 원자마다 자기의 질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두 개가 되면 2배가 되겠고, 3개가 되면 3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원자마다의 그 질량이 있어요. 그럼 반응 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있으니까 반응 전에 질량이 있겠죠? 반응 후에 그 원자 그대로, 개수도 그대로니까 반응 후에도 똑같은 질량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거 이해돼요,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질량 보존 법칙이라는 게 성립을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선생님이 필기해 준 거 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화학 반응, 여기가 아니군요. 이유.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 왜 성립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질량이 보존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앙금 생성 반응에서 질량 보존 법칙, 요거 어디다 적어 놓냐면요. 29쪽에 왼쪽에 적어놔요. 29쪽 왼쪽에. 모든 반응은 다 질량 보존 법칙 성립돼요. 얘 당연히 되죠. 근데 얘가 있는 이유는 아까 쌤이 얘기했지만 반응 전에는 없었던 앙금이 생성되어서 질량이 증가했을 것 같지만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질량 보존된다. 아까 이 칠판 봤잖아요.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 변화 없었잖아요. 그래서 질량은 보존이 돼요. 잘했어요. 자, 요거 아까 쌤이 이제 화학 반응식으로 표현해 준 거. 화학 반응식을 보면 당연히 질량은 보존된다. 왜?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변화가 없으므로. 잘했어요. 자, 그러면요. 이제 세 번째, 여기 책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하나가 더 있어요. 잠깐만요. 책에 밑줄을 긋고 갑시다. 자, 29쪽이고요. 29쪽에 밑줄을 긋는데요. 29쪽에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에 여기 밑줄을 그어주세요. 화학 반응 전후에 반응 물질과 생성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같으므로 물질의 전체 질량은 보존된다. 이거 중요해요. 이유. 왜 질량이 보존되는지. 이유. 요 식은요, 이 화학 반응식은 아까 선생님 칠판에 적어줬던 거예요. 그리고 밑에 표는요, 얘가 NA가 2개, 탄소가 1개, 산소가 3개, 뭐 이 개수 비교하는 거예요.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달라진 게 없어요. 같은 종류와 같은 수의 원자가 있기 때문에 보존된다라는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줄 그어요. 자, 저 밑에. 자, 반응 물질의 총 질량과 생성 물질의 총 질량이 같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는데 이를 질량 보존 법칙이라 한다. 요거 밑줄 그어주세요. 자,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선생님이 지금 수업을 찍은 지 벌써 25분이나 지나갔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죠? 자, 그러면 오늘 사실 선생님이 질량 보존 법칙을 다 하려고 했는데 다는 못하겠네요. 그 중에 하나만 더 하고 나머지는 내일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요. 자, 이제는 뭐 하냐면요. 지금 질량 보존 법칙의 뜻 했고요. 그리고 앙금 생성 반응에서 질량이 변화가 되는 걸 살펴봤고요. 세 번째는요. 기체 발생 반응에서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되는지를 볼 거예요. 자, 그건 여기다가 적어 놓으면 돼요. 여기다가. 29쪽 왼쪽에. 자,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체 발생 반응에서의 질량 보존 법칙. 이걸 어디다 적으라고요? 여기다가 적으라고요. 29쪽 왼쪽에. 아니다. 적을 데가 있나요? 적을 데 있겠죠? 여기다가 쓰세요. 여기 그림 그릴 게 있어요. 자, 칠판을 한번 봅시다. 기체 발생 반응은 뭐가 있냐면요.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분해되는 반응이 있고요. 또 금속에 산성 용액을 떨어뜨리면 또 기체가 발생을 하거든요. 또 이런 게 있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지우고 기체 발생 반응에서 질량이 어떻게 보존되는지 살펴봅시다. 자, 3번, 지금 3번이죠? 자, 너희는 29쪽 왼쪽에 기체 발생 반응에서 질량 보존 법칙.
자, 기체 발생 반응에서 어떻게 질량이 보존이 되는지 요거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매우 쉬워요. 자, A가 있고요. B가 있어요. 여기는 마그네슘이 있어요. 마그네슘 조각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염산이 있어요. 잘 보이니? 잘 보이니? 여기 염산이 있어요. 자, 요거를요. 여기는 뚜껑이 닫혀 있어요. 요거 뚜껑이에요. 기체 발생 반응에는요, 여기서는요, 뚜껑이 있는지 없는지 매우 중요해요. 뚜껑이 이렇게 여기 제일 중요해요. 자, 여기서 마그네슘과 염산이 있는데요. 얘네를 한꺼번에 저울 위에 올려놓고 질량을 측정을 했어요. 여러분 이거 그림 그리세요. 거기다가 3번 밑에다가 그림 그리세요. 자, 얘네를 질량을 측정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계산하기 쉽게 100g이라고 합시다. 이게. 자, 그랬는데요. 이제 뭐 할 거냐면요. B의 뚜껑을 열어서 이 염산을 마그네슘에 붓고, 얘도 뚜껑 열어야 되겠죠? 부은 다음에 다시 뚜껑 닫아서 여기다가 놔둘 거예요. 자, 이제 반응을 시킵니다. 반응을 시켜서 여기다가 마그네슘 있었고요. 염산을 여기다가 부어요. 부었어요. 그 다음에 옆에 B 용기는 이제 비어있겠죠? 염산 여기다 다 부었으니까 얘는 이제 빈 용기가 되겠죠? 자, 뚜껑은 그대로 있어요. 뚜껑 이제 다시 닫았어요. 뚜껑. 자,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얘네를 질량을 측정했어요. 자, 이거 실험 이해되나요, 여러분? 따로따로 놔뒀다가요, 이제 염산을 마그네슘에 부었고, 뚜껑을 다시 닫아줬고, 바로 닫아야 돼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그 저울 옆에 놔둬서 질량을 그대로 측정을 했어요. 얼마가 나올까요? 얼마 나올까요? 누가 맞춰볼까? 성민이 맞춰볼까요? 자, 얼마가 나올까요? 딩동댕. 자, 100g이 나오겠죠? 아, 잘했습니다. 매우 잘했어요. 자, 왜요? 왜 100g이 나올까요? 당연히 질량이 보존되니까요. 왜?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의 변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질량이 보존이 되는 거겠죠. 자,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여기서 뚜껑이 없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흔히 뚜껑이 있는 상태를 닫힌 용기라고 하고요. 뚜껑이 없을 때를 열린 용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체 발생 반응은 닫힌 용기인지 열린 용기인지 매우 중요해요. 문제가 나왔을 때 다음을 닫힌 용기에서 실험을 했는지 열린 용기에서 실험을 했는지가 매우 중요해요. 자, 이렇게 뚜껑으로 닫은 거는요, 닫힌 용기라고 해요. 근데 뚜껑을 열고 실험을 했으면 열린 용기에서 실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거를 열린 용기에서 실험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추측을 한번 해보자. 미나 한번 대답해 볼까요? 자, 이거를요, 뚜껑을 안 닫았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얘네는요, 이 금속과 산소 용액이 반응하면요, 기체가 생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때 이 수소기체가 지금은 뚜껑이 닫혀 있으니까 여기에 안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질량이 측정이 되지만 뚜껑이 열려 있으면 이 수소기체가 날아가 버리겠죠. 그러면 발생한 기체만큼 질량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만약에 이걸 열린 용기에서 반응을 시켰다면 100g이 아니라 100g보다 더 적은 숫자의 질량이 측정될 거예요. 이해되나요, 여러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날아간 기체의 질량만큼 다 감안을 해준다면 질량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하는 거죠. 닫힌 용기에서 실험을 한다면. 요거까지 이해되나요, 여러분? 잘했어요.
자, 그러면요, 오늘은요, 여기까지 해서 질량 보존 법칙에서 앙금 생성 반응, 기체 발생 반응, 요거, 질량이 보존이 된다라는 거 설명하는 것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연소 반응, 산소와 반응시키는 거, 태우는 거, 연소 반응에서 질량 보존 법칙이 어떻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 많이 했어요.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자, 오늘 것도요. 오늘 것도 수업한 내용 사진 찍어서 선생님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안녕.